법칙은 단순합니다. 금값이 2배가 되는 순간 세상이 바뀝니다. 역사적으로 그 시점을 넘어서면 항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금값은 걷잡을 수 없이 폭등했고 그 뒤로 화폐는 흔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적 패턴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직후에 일어나는 혼란과 위기만 보죠.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동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금값이 2배가 되는 순간이 역사적으로 왜 중요한 지점이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느 위치에 있으며 금값은 어디까지 갈지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궁금했던 내용인데 너 베트남 사람 같이 생긴 너 주제 참 잘 골랐다 싶으시다면 칭찬의 마음으로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로마에서 시작됩니다. 로마 경제의 뼈대는 은화 데나리우스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가 자주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데나리우스는 기원전 211년경 도입됐는데 은 함량이 무려 95%, 실제 은이 약 4.5g이 들어있었죠. 이 동전은 곧 제국 전역에서 신뢰받는 화폐가 되었고 무려 300년 동안 가치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정부는 버는 돈보다 더 쓰고 싶어 합니다. 60년경 네로 황제 시절엔 은 함량이 90%로 줄었고 그 뒤엔 85%, 70%, 그리고 200년대에는 50%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3세기 위기가 찾아왔어요. 은화는 거의 동전 수준, 겉에만 은치를 안 수준이었죠. 사람들이 속을 리 없습니다. 군인들은 은화 말고 금으로 줘라 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불과 몇십 년 사이 물가는 1000% 이상 폭등했습니다. 근 한 잎이 처음엔 은화 25개였지만 후기 로마 시대엔 수천 개, 콘스탄티누스 때엔 수백만 데나리우스까지 치솟았습니다.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금으로 도망쳤고 그 순간 금값은 미친 듯이 폭등했습니다. 당시 철학자 키키로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기 돈이 얼마의 가치를 갖는지 모른다. 금값이 2배가 되는 데는 400년이 넘게 걸렸지만 그 뒤로 수십 배가 상승하는 데는 고작 10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촉매제는 언제나 같았어요. 금값이 2배가 되는 순간부터 폭등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 1700년대 말 프랑스는 이미 부채에 잠겨 있었습니다. 전쟁, 왕실의 사치, 그리고 미국 독립전쟁 지원. 1780년대 국가는 사실상 파산 상태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실험이 시작됩니다. 1789년 혁명정부는 몰수한 교회 재산을 담보로 종이화폐 아시냐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몰수한 교회 자산이 담보라며 믿음을 줬지만 한번 인쇄기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불과 6년 만에 450억 리브르가 찍혀 나왔습니다. 1793년까지는 그래도 후에 설명할 상황에 비하면 나름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었지만 1792년 금 가격은 2배를 넘기 시작한 순간부터 조금씩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790년 금어 한 잎이 15리브르였지만 1795년엔 600리브르가 되었습니다. 화폐 가치가 40분의 1토막, 완전히 붕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고 결국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종이돈은 휴지 조각이 되어 중산층의 저축을 쓸어갔습니다. 거리에는 빵을 달라는 시위가 이어졌고 결국 폭력적 혁명이 터졌습니다. 왕과 왕비가 단두대에 오르고 사회는 혼란에 빠졌죠. 결국 다시 한번 같은 패턴이 드러납니다. 금값이 2배가 되는 시점은 시스템 붕괴의 경고음이었다는 것. 그 지점을 넘어서면 금값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신뢰를 잃을수록 금은 불타올랐어요. 이제 이야기의 무대는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이 지점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4년 전 세계는 새로운 통화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열린 회의가 바로 브레튼 우즈 회의였죠. 미국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달러를 금에 고정하죠.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하고 다른 모든 나라 화폐는 달러에 고정합시다.
이로써 달러는 사실상 금과 같은 신뢰의 상징이 되었어요.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이 금보다 너무 많은 달러를 찍어냈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들어 적자와 전쟁이 겹치자 미국은 금 보유량보다 달러가 훨씬 많아졌어요. 다른 나라들은 눈치를 챘습니다. 미국이 약속한 만큼의 금이 없잖아. 그래서 달러를 들고 금으로 바꾸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금고는 텅 비기 시작했죠. 위기를 막기 위해 미국은 1961년 8개 나라와 함께 런던 골드풀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금을 합쳐서 금값을 온스당 35달러로 억지로 고정시키려 했던 거죠. 하지만 1968년 시스템은 붕괴합니다. 이제 금은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뉘었죠. 하나는 중앙은행들끼리 거래하는 공식 가격, 다른 하나는 민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오르내리는 시장 가격. 공식적으로는 35달러였지만 민간 시장에서는 이미 훨씬 비쌌습니다. 그건 명백한 경고 신호였죠.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1971년 8월 15일 결정적인 장면이 벌어집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TV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죠. 오늘부터 미국은 금과 달러의 교환을 중단합니다. 이른바 닉슨 쇼크, 금과 달러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단 2년 뒤 금값은 35달러에서 68달러로 2배. 그 뒤에 100달러, 200달러, 400달러 폭등이 시작됐습니다. 1980년에는 금값이 20배 이상 오른 8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완전히 끝났고 세계는 금이 아닌 신용과 부채로 만든 통화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을 한번 살펴볼까요? 2015년 1,050달러였던 금 가격은 2020년 딱 2배인 2,100불 부근이 되자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누르기라도 하듯이 계속해서 그 지점만 오면 큰 조정이 나타나며 무려 2,100불 고점을 4번이나 찍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결국 2,100불을 강하게 돌파하자 그 뒤에 미친 듯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2,100불의 2배인 4,200불을 돌파하자 약간의 조정이 나오는 듯 하지만 결국 4,000불 부근에서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할 준비를 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랠리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폭등이 시작되는 지점, 금값이 2배가 되면 끝난다가 아니라 금값이 2배가 되면 본격적으로 폭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그랬고 스페인, 프랑스, 영국에서도 그랬습니다. 신뢰가 붕괴할 때 금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건 투기가 아니라 시스템의 자연 반응이에요. 중앙은행들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2020년,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연속 역사상 최대 금매입. 그 규모는 냉전 이후 최대 수준이에요. 달러 보유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자리를 금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알기 때문이죠. 달러 시스템의 신뢰가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걸. 미국의 부채는 37조 달러, 매년 2조 달러씩 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조용하죠. 로마가 무너질 땐 모두가 알았고 프랑스가 붕괴할 땐 거리마다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월가만 움직이고 있어요. 불과 몇 주 전 JP모건은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목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그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개인과 기관이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해 금으로 몰리고 있다. 즉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시스템 붕괴 전조라는 걸. 그럼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왜 금값이 2배를 돌파하면 항상 폭발하듯 폭등이 이어질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정부는 항상 버는 돈보다 많이 씁니다. 전쟁, 복지, 인프라, 정치. 세금만으로 감당이 안 돼요. 두 번째, 그래서 중앙은행에 손을 벌립니다.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그걸 사들이죠. 즉,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과정에서 화폐는 서서히 희석됩니다.
은행에 예금이 그대로 있어도 그 돈의 구매력은 줄어들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금, 즉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과정에서 정부는 신효리지라는 이익을 챙깁니다. 즉 종이에 잉크를 묻혀서 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보다 5만 원이라는 훨씬 큰 가치를 가진 돈을 발행함으로써 챙기는 이득이죠. 다섯 번째,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캉티용 효과 때문이에요. 새로 찍힌 돈은 균등하게 퍼지지 않습니다. 은행, 채권자, 정부, 대기업 같은 돈의 근원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 돈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금, 부동산, 비트코인 같은 실물 자산을 먼저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일반 시민들에게 도착할 때쯤엔 이미 물가가 오를 대로 올랐죠. 결국 부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저축하는 중산층은 가난해지고 부채가 많은 자와 엘리트는 부자가 되는 구조. 여섯 번째, 마지막 단계, 신뢰의 붕괴.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때 금값은 2배를 넘어 폭등의 궤도에 진입합니다. 모두가 도망치기 전에 이미 엘리트들은 자리를 잡은 상태죠.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부의 이동 속에서 우린 어떤 쪽에 서 있을 것인가? 역사는 명확하게 답합니다. 로마의 시민, 스페인의 농민, 프랑스의 상인, 그리고 영국의 노동자 모두 화폐를 믿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반면 제국이 무너질 걸 먼저 한 사람들은 이미 금과 토지, 실물 자산으로 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 패턴이 글로벌 규모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은 이미 2배를 돌파했고 중앙은행들은 금을 역사상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월가조차 이제는 이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다 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어요. 이제 우리의 선택은 단순합니다. 금은 5,000년 동안 수많은 전쟁, 기근, 경제위기, 새로운 화폐의 등장이 끊임없이 발생했지만 그 모든 것을 견뎌냈죠. 금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지는 않지만 위기로부터 지켜줍니다. 로마의 은화가 무너질 때 금값은 2배를 넘어 폭등했습니다. 스페인이 은을 쏟아낼 때 금은 다시 폭등했습니다. 프랑스가 종이돈을 찍을 때 금은 하늘로 솟았습니다. 영국이 파운드를 절하했을 때도 그렇고 미국이 금과 달러의 연결을 끊었을 때도 똑같았죠. 그리고 지금 금값이 다시 2배를 돌파했습니다. 그건 붕괴의 신호가 아니라 폭등의 시작점. 역사는 반복되지만 이번엔 우리가 그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금이 2배가 되는 순간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바로 그 시점이죠. 다만 딱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금의 슈퍼사이클의 중반부에서 금값이 크게 조정이 오는 시기가 항상 나타났었는데요. 저는 그게 내년에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을 보유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금과 은을 보유함으로써 이를 대비해 두었고 내년에 조정이 올 시나리오에 대비해 몇 가지 전략을 생각해 두었는데요. 다만 과거의 패턴과 다르게 조정이 안 올 수도 있고 혹은 예상보다 조정이 더 늦게 나타날 변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시나리오들을 이야기하면 10분 남짓한 유튜브 영상으로 다 담기가 어려워 2026년 금시장 전망과 시나리오 그리고 제가 직접 실행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와 매매 전략을 무료 라이브 특강을 통해 넉넉한 시간을 갖고 구체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무조건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벨이라는 사람은 왜 그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고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천천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밑에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이 2배가 되는 순간을 지나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 지금 신뢰는 흔들리고 있고 화폐 시스템은 변곡점에 왔습니다. 제가 이 시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통화 시스템의 변곡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저는 양벨이었습니다.